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박사께서는 북한학 전공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 우산 강화 별도 문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 억제력이죠. 이 문제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거 하나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김종욱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충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연일 그냥 이거 한미 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따낼 거다 그러는데 이 회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구라이거나 강력한 구라. 예를 들면 이제 나토에 준하는 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럼 이제 핵 공유에 대한 공동 기획, 준비. 네. 이게 나토에서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왜 구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또 윤구라 얘기예요. 이제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 얘기가 이제 별도의 예. 문건을 발표하고 예정을 했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갖고 계신 불안과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두 정상 간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할 거다. 그러니까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예,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실효적이고 강화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립 서비스일 건지 아니면 나토식으로 좀 더 예를 들면 핵 공유 방안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의 네. 어떤 견해들을 반영해 줄 건지 네. 요 차이일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네.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 신호를 보낸다 그랬거든. 신호요. 무기를 준다는 게 아니라 무기 준다는 게 아니라? 신호를 보낸다. 그러니까 제가 강력한 구라를 주겠다. 걱정하지 마. 립서비스 한다는 얘기군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설리번 얘기인데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 증대할 것. 그러니까 계속 기존의 상황에서 좀 더 강하게 얘기해 줄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더 발전한다면, 네. 발전한다면 핵 개념 계획 정도를 지금까지 없으니까. 핵 개념 계획.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작전 계획과 개념 계획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재래식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도 네. 가지고 있는 뭐 501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개념 계획이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작전 개념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핵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거든요.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개념 계획을 이제 준비해 볼까? 자, 우리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네. 라는 강력한 구라 하나. 나머지는 다 빼먹기.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그 김은혜 수석이라든가 한 관계자들은 대단한 거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억제력 강화를 할 것이고 뭐 나토 핵 공유 문제 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핵을 공격하면 보복으로 미국이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미국에서는 아니 그냥 뭐 기존에 하던 데에서 좀 뭐 반발 정도 앞서나 뭐 그런 얘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뭐 이제 돌아와서 상당히 예를 들면 홍보를 많이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나토만큼 우리와 핵 공유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와서 막 엄청나게 얘기를 네. 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하느냐? 미국이 결정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미국이 하죠. 한국이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개념을 짜거나 아니면 뭐 기획을 하거나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소위 북한이 공격했을 때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네. 핵 보복 응징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건 제가 또 지금 이미 보장하고 있는 거 핵우산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무슨 뭐 새롭게 우리가 야 너희들한테 핵우산을 줄 생각이 없어 그러다가 갑자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핵우산을 줄게 그렇다면 상당히 예를 들면 강화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네. 이미 옛날부터 핵우산을 보장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 핵우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은 좋아 북한의 핵 위협이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됐고 좀 더라고 얘기하면 또 예를 들면 저쪽 그 보수층들은 막 화를 내겠는데 매우 강화됐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정부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매우 중대해. 이 중대한 걸 막아내는 건 다른 걸 모든 걸 주더라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생각이 사실이 되려면 미국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국과 미국이 만들어내는 소위 핵 공유에 대한 그 개념이든 아니면 립 서비스는 상관없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 있나요? 미국은
뭐 북한의 핵 위협이 중대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미국이? 네. 우크라이나전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유럽의 질서들을 미국의 이익에 맞게 개조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첨예한 문제니까 네. 포탄 문제도 마찬가지로 예. 그런 내용들이 걸려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게 북한 핵 위협입니까? 중국이죠. 아니죠.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거에서 소위 세력전이라고 얘기되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는 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실제 따지고 보면 이제 예방전쟁, 세력전의 예방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면 전 제가 볼 때 미국이 지금 경제전쟁을 벌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계속 따내야 되는 것이고 예, 대한민국이 그건 전제이고. 돌격대 역할을 해야 된다. 핵심은 이제 경제전쟁이다. 경제전쟁. 경제전쟁이다. 반도체 문제. 핵심의 문제들은 아. 미국이 지금 세력전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경제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 경제 핵심적인 내용은 반도체, 네.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위 미국의 압도적인 힘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핵심인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탈동조화해라. 중국이랑 하지 마. 놀지 마. 그렇지. 나랑만 놀아. 너 내 똘만이 안 하면 무슨 안 보여 얼어 죽을. 안보는 보장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는 포탄 줘. 네. 내가 방법을 알아. 대여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 라고 포탄이 가고 있고 네. 가고 있고 이게 하나의 포탄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이크론사 네. 이제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 중국이 예를 들면 그 점검해서 만약에 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반도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한국한테 요청할 거잖아. 그거 보내지 마. 거기 삼성전자하고 SK 그렇죠. 이제 실질적으로 이 두 개를 내주는 거죠 우리가. 포탄은 가고 있고 포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포탄이 간다는 게 확정되면 포탄만 가겠습니까? 미사일도 갈 수 있는 거지. 아니 포탄 살상무기가 갔는데 네. 그 다음에 더 큰 살상무기가 가지 말란 법이 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네. 우리가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러시아와 척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과는 또 척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완전 돌격대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누가 까불겠습니까? 북한이 까불겠죠. 네. 그럼 야,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더 가중-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자율성이 생기겠죠. 아니, 그래서 윤석열은 가서 이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을 우리가 갖고 나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서는 친일적인 방식이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하는 행동은 친북적이고 종북적이에요. 아니 비축분의 미사일을 갖다가 추는 거잖아요. 우리 비축분이에요 이건. 예를 들면 남아도는 거 수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평화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미 북한의 공격이 왔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비축분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155mm를 갖다가 대여 방식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바닥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이 좋아하겠죠. 아니 그래서 네. 자꾸만 이제 저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궁금한 네. 건 우리 박사님한테 그래서 그럼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을 갖고 나오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로는 그 별반 차이 없는 거야 전에랑. 예. 그럼 미국이 왜 나토식 핵 공유라든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도 제가 왜 안 해주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를 들면 나토식 핵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핵에 대한 그 사용 권한은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그리고 자꾸 이 정도까지 중국 니네들 얘기대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니네들 얘기 다 들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무기도 수출해줘. 그럼 뭐 하나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이거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가지고 1956년인데 이거 예를 들면 한 30년 동안 냉전 시대에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네. 비밀리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이제 기밀 정보 동맹체잖아요. 그거요. 예. 네.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근데 이거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건 과거에 이제 영연방 개념으로 존재했던 거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오커스라는 겁니다. 오커스가 호주, 영국, 미국이 맺은 건데 호주의 고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는 거예요. 전 이 정도를 하겠다. 또는 아니면 우리가 소위 예를 들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거나. 그거 막고 있죠 완전히. 예, 그거 막고 있죠. 지금 일본은 하고 있어요. 우리만 막고 있어요. 한미 원자력법에 의해서. 예. 이걸 뭐 풀어주겠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플루토늄이 추출돼야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것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념 계획 짜고 같이 기획하고 그다음에 때 되면 한 번씩
핵전력, 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산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뭐 전폭기든 아니면 잠수함이든 항공모함이든 한번 슉 왔다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국방연구원부터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옛날부터 했던 게 뭐냐면 네. 소위 핵 잠수함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걸 하자. 그러니까 미국의 핵 잠수함이 우리 근방에 있다. 계속 와서 매번 있을 수는 없고요. 네. 더 자주 와서 그걸 또 왜냐하면 핵 잠수함에서 SLBM이라서 이제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어떤 핵 전술핵이 있게 되면 네. 그건 예를 들면 추적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 상당히 위협을 느끼겠죠.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탑재할 전술핵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때는 전술핵을 무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보다 확실히 떨어지니까 전술핵이. 근데 바이든 들어와서 예산 다 제로를 만들었어요. 네. 생산을 못해요. 핵 잠수함 오면 뭐 하냐고요. 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네.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이 의제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앞으로 노력해 볼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제 그 정도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미 간에는 작전 계획상에 핵과 관련된 작전 계획이 없었는데, 개념 계획도 없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핵 전력들을 투사할 수 있을 방안에 대해서 개념 계획을 공동으로 준비하는 확고한 우리의 의지, 미국의 의지를 보여줄게. 그리고 앞으로 그런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해 볼게. 저는 그 이상 나올 수 없다고 봐요. 금방 나와도 엄청난 거네 그럼. 아니 그렇게 포장을 하겠죠. 포장을 하는 거. 아니 엄청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열광할 수 있겠죠. 야 이게 드디어 미국이 우리랑 같이 소위 핵 개념 계획에 대해서 네. 토론을 시작했구나. 토론이라니까요. 토론이라고요. 이미 제가 핵 우산과 확장 억지책은 다 나왔어요. 그럼 더 나간다고 얘기하는 건 공동으로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 기사로 얘기한 게 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네. 아마 그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이 한 얘기도 예. 여기잖아요. 윤 예. 대통령이 예. 미국과 정보 공유, 공동 비상 계획, 계획 공동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간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 다 이 내용이 정보를 공유하겠다. 네. 정보 공유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I's, 오커스 같은 개념으로 예를 들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거나 네. 이렇게 못할 거라는 거예요. 5I's가 가능한 이유는 인사교육까지예요. 실제적으로는 아주 고도에. 그다음에 공동 비상 계획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냥 개념 계획. 계획을 공동 실행. 그래 계획이 만들어지면 연습을 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대통령이 얘기한 얘기잖아요. 더 이상 아홉 개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국내 언론에서는 무슨 네. 뭐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고 뭐 나토식 핵 공유를 할 것 같다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고 공격을 하기로 했다니까요. 옛날부터요. 뭐 새롭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왜냐하면 비대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핵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서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도 미국은 핵을 통해서 응징하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북한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까 상황이 변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강력한 구라라고요. 강력한 불안. 이거 강력한 구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미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나토식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연습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게 내가 그 정도까지 허락해 줄게라고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마음을 얻어오는 거라는 거죠. 큰 형님의 생각. 근데 뭐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하다면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네. 그래서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크라이나로 가죠. 그다음에 중국과 싸워야 되죠. 그러면 우리 경제, 우리 안보가 얼마나 엄혹한 상황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예정된 전쟁이 아니라 이제 전쟁은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저희 지금 경제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의한 세력 전이를 막으려고 하는 측면에 있는 건데 우리는 네. 그 앞에 최전선의 대리를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 포탄을 줄 데가 없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축분까지 예. 줘요. 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예를 들면 중국의 대리전, 러시아의 대리전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후에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를 보복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도움을 주는 게 있냐고요. 그럼 이번에 오늘 이제 정상회담 밤에 하죠. 네네.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은 그래 좀 더 우리 같이 노력해 보자. 예.
그 내용을 봤을 때 네. 어떻게 포장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하던 거 뭐 그 정도 수준.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지원하는 거 구체적으로 확실히 지속적으로 해. 네.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문제라든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또 SK 하이닉스가 있나요? 우리 명령에 따라서 철수해. 네. 어? 어? 갑자기 또 왜 빨리 나가라는. 빨리 나가라니까. 예. 참 비정신 차리세요. 예. 그렇게 이번에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한 게 뭐냐면 네. 강력한 구라 확장 억지 한미일 공동 안보 방안 대 과감한 미국 퍼주기 뼈골 빼먹기 방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파터가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커비 조종관, NS 조종관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미국에 투자한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간축법, 칩스법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는다. 무슨 혜택을 받습니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백악관 대변인 네. 카린 장 피에르가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 환영한다. 그다음에 탄약 지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양 정상 논의에 앞서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를 지지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살상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한국의 조치에 감사한다. 도감청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한 이게 뭐 앞으로 추가 지원하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환영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김건희 사진 찍기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는 거. 또 하버드 대학 가는 거. 또 만찬. 영어로 연설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죠. 영어 연설 잘했을 때나 아니, 갔을 거예요. 그런 거. 만약에 실수하면 또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누가 물어봤더니 꿀먹고 아무런 대답 못 해가지고 저 사람 연설. 아니, 그러다 영어 연설하니까 뭐 네. 밤에도 뭐 계속 연습하신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거네요. 도대체 가지고 아니, 있는 그 영어 거 연습 때문에 일을 못 하잖아요.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영어 연습을 하고 있으니. 아니 뭐 협상할 거 있나요?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치 뭐 가기 전에 다 빼주고 갔으니까 뭐 제가 볼 때 뭐 돌아올 건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장은 엄청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민사회나 언론이 이 부분은 명확히 왜냐면 우리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뻥 튀겨서 그러니까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강력한 구라로 설명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언론을 보면 거의 받아쓰기인데 정확히 이거 왜냐하면 앞으로 중대한 예를 들면 세계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의 미래의 그러니까 향배를 좌지우지할 상황인데 그런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맨날 얘기하는 과거 일본이 당했던 플라자 합의라고 얘기하는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엔화 작살내면서 이제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몰고 갔던 그 이유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본을 갖다 작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작살내지 않으라는 법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그렇다면 그거 우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무엇이 협상의 내용이 어떤 것이 진짜 문제인 건지를 우리 사회에서 토론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협상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레버리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좋다 해해 뭐 하고 왜 니들은 예를 들면 좋은 협상을 해왔는데 니들 종북이야? 신북이야라고 공격을 하면 가만히 꿀먹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반미야 반일이야 그렇죠. 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는 건데 대통령은 무슨 무릎 꿇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되게 중대한 게요. 국제법 위반하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 관한 범죄. 국제법이 그걸 예를 들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에 관한 범죄, 지노사이드라고 하는 대량 살해, 대량 학살. 이 두 개를 방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개를 누가 했어요? 독일하고 일본이 했어요. 네. 근데 일본이 100년이 지났다고 무릎을 꿇고 그것을 사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서서. 국내법도 위반하는 거예요. 헌법 위반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예. 일본한테 그러니까 국제법도 위반하고 그러니까 국제법이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가 합의한 거예요. 이것도 위반하고 그다음에 국내법 헌법의 상해 임시정 보통 이것도 네. 위반하고 근데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 버리면 네. 어쨌든 반인권적인 행위인 거죠. 세계 인권 선언의 역사적 맥락에서 쭉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체제가 왜 중요하냐면 베스팔렌 조약이라고 네. 하는 국가 간 체제에서의 네. 어떤 다른 나라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도 20세기에는 좋아 그건 인정해 줄게. 하지만 소위 전쟁 범죄는 안 돼. 반인도적 범죄는 안 돼라고 합의한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예를 들면 이제 100년이 지났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사법고시를 봐가지고 패스를 한 검찰 출신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면. 또 화가 나네. 씨라고 뭐 욕하지 마세요. 나가서 얘기합시다. 욕은. 전 욕 안 합니다. 네. 이제 욕도 이제 힘들어요.
근데 근원적인 문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런데 말이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은 보복한다 그러는데 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한반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클린턴이든 트럼프든 소위 정밀 타격을 하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타격, 그러니까 예방적 전쟁이라고 연변인가? 다들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오는지. 왜 못했느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타격을 하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해서 몇 명이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죽겠다. 이게 나옵니다만 이걸로 전쟁이 끝나나요? 예를 들면 보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나요? 모든 것을 투사하는 순간 소위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건 한반도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전 세계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무릅쓰고 그 전쟁을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공격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이, 예. 그러니까 서로 공갈장 쏘는 건데 우리 대통령도 야 나 공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그래 우리도 공격할게라고 서로 계속 이게 이제 거울 영상 효과라고 하는 건데 서로 이제 거울 보고 주먹을 휘두르면 네. 내가 거울 보면서 저 새끼 주먹 들었네 저 사람 주먹 들었네 난 그럼 얘 망치를 들어야겠는데 거울 보고 계속 상승하는 효과가 나는 건데 거울 연상 효과. 예, 거울 영상 효과라고 영상 예. 효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계속 우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킬체인을 통해서 막겠다고 얘기하니까 고체 연료를 만들잖아요. 네. 액체 연료를 집어넣는 시간을 줄여버리려고 고체 연료 만들면 고체 연료 만든 걸 또 타격하기 위해서 뭘 만들겠죠. 그럼 이걸 또 빼려고 또 올라가겠죠. 네. 계속 상승되는 거예요. 계속 상승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힘들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이 되겠습니다만 전쟁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얘기예요. 네, 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계속 상승되어 있는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발성들은 과거랑 달라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거는 폭력적인 수준이고 대량 살상들을 21세기에 이제 시연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제가 이걸 입으로 얘기하는 건 참 공포스러운 얘기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후손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일본하고 대통령 얘기에 의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국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 세대에게 네. 절멸의 시대가 온다면 네. 기성세대 또는 보수 정부, 보수 대통령은 국민에게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역사에게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쟁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6.25라는 전쟁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네. 피해 당했습니까? 그 역사를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행보를 겪고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다.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필멸이라고 하는 절멸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온다면 매우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상상하기 싫은 근데 그걸 누가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요. 알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자, 국내 얘기 좀 할까요? 국내 네. 정치 얘기요? 네네.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이후에 이 문제들이 뭐 어떻게 정리돼 가고 있는지. 예. 뭐 이건 정리됐고 말 것도 할 게 없죠. 네. 참 국민의힘이 웃긴 게 너 왜 안 돌아와? 안 돌아오면 유죄야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송영길 나 빨리 수사해. 오래매 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검찰이 하는 얘기가 수사에는 순서가 있어. 그럼 미리 얘기하든지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송영길한테 너 당장 지금 수사할 생각이 없어. 너 가서 저기 뭐 파리 가서 네가 알아서 일 다 정리한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해서 되는 거잖아요. 들어왔으면 수사해야 되는 건데 자기 네. 말에 의하면 일단 검찰이나 국민의힘이 딱 브레이크가 걸린 게 강내구 전 감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강내구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까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아마 강내구 전 감사의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안 됐으면 일단 수감을 해서 조사가 들어가면 이것을 빌미를 다 불렀을 거야 아마. 계속 빠빠빠빠 불렀겠죠. 의원들 싹 불렀겠죠. 왜 안 부르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계속 송영길 전 대표 압박하겠죠. 수사가 꼬인 거예요. 수사가 꼬였으니까 다시 수사에 어떤 속도를 내려면 강내구 전 감사를 다시 재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 수감을 시키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강내구라는 사람한테 정치권에 네. 검찰이 흘린 정보겠지만
그 사람이 돈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지금까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녹음 파일은 다 있어. 녹음 파일이 있는 거니까 뭐 이게 무슨 녹음 파일 갖다 오염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강래구 전 감사가 무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아무 행위가 잘 보이지 않아.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방어권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인신이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방어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속시키지 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니들은 검찰 니들은 지금 저기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여기도 방어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방어권을 행사해. 너는 앞으로 그러니까 니네가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 아니 불구속 기소를 하든 재판에서 다투면 될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추가 수사 조사를 해서 냈을 때 그 다음부터 속도는 빨라질 거다. 그러면은 이게 얘네들이 그 특정 언론에 흘려갖고 그렇게까지 그냥 대서특필하고 완전히 뭐 대단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얘기했던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별 진전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의원을 매수했다고 딱 규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검찰은 수사하는 자, 기소하는 자예요. 그렇죠. 판단하는 자는 법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한동훈이 맨날 이거 자기가 판단을 해요. 제가 볼 때 3권 분립을 완벽하게 깨고 있는 거예요. 의원 매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지. 헌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의원 매수를 했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유죄의 혐의가 아주 명징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거 죄가 맞아라고 얘기할 수 그렇지.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인간은 네. 선과 악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에요.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래서 모방송 가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법무부 장관이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 진짜 장관 탄핵 문제를 심각하게 제가 볼 때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안 할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면 삼권 분립을 허물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고 맨날 나올 때마다 정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왜 그러냐면 네. 2022년 9월 30일 날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이 구속이 됐어요. 네. 그래서 2023년 4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총 42차례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았어요. 5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이야. 5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갈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그리고 5일에 한 번씩 갔으면 왜 구속영장을 기각을 당하냐고요. 42차례 가가지고 예를 들면 조사 수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강래구 전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게 기각이 됐다고요. 그래서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뭐 다 내주고 뭐 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리고 원래 검찰 구형보다 법원 더 선고 높게 높게 나왔으니 검찰 구형이 낮게 한 거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집행유예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3년 이내로 구형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를 때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플리바게닝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건 알 수 없으니 아직 뭐 재판이 안 됐으니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미 검찰이 모든 녹음 내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 내용이 흘러나왔어. 그것도 특정 언론 매체를 JTBC인가 거기만 줬을 딴데 안 줬어.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 총장 어머니 집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정근 사무부 총장의 변호인이 빼주거나 검찰이 빼주거나 네. 많이 빼줄 데가 없어요. 어디서 빼줘? 이정근이 자기가 줘요? 야, 네가 좀 다 좀 털어놔줘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소위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강래구 전 감사가 네. 강래구죠. 강래구. 잘하는 형이에요. 강래구 전 감사는. 근데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네.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매우 기획된 수사인 거고 그다음에 자기네 박금자 김연아는 수사 안 하면서 박순자하고 박순자 그다음에 김연아는 수사 안 하면서 김연아 경찰이 지금 한 1년 동안 수사했다는 거잖아요. 5월달에 발표한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내용은 안 나와 밖으로. 이 내용 아직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뉴스타파가 얘기하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얘기해요. 5천만 원 정도요? 총 불법 그 이제 수수자금이 의혹이 있는 5천만 원 얘기. 여기 9천 얼마잖아요. 네. 여기는 5천 원. 그것도 네. 예를 들어 고양이라고 한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 5천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무런 얘기를 박순자는요. 이 사람은 안산에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면 저 구속됐죠. 구속됐죠 이 사람은. 구속됐죠 이 사람. 이것도 이제 공천원금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마지막으로 아이. 저 화나는 건 제가 네. 정의당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정의당. 진짜 이은주 원내대표랑 그다음 이정미 당대표가 막 공격했잖아요. 뭐 민주당 하여튼 뭐 그냥 이은주 원내대표 지금 1심에서 유죄 받았어요. 그 사람이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요. 1심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정되고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당선 무효형 선고 받았어요. 지금 2심 재판 이제 시작됐어요. 4월 4일부터 2심 재판. 아니 알겠어요. 그럼 본인들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자기들은 지금 항소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난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아니 그런 원내대표를 두고 있는 정의당이 어떻게 민주당한테 저렇게 공격하냐고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잘못을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남 잘못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자기들은 대단히 예를 들면 깔끔한 것처럼 원내대표라니까요? 이은주 이분이? 어제도 TV에 나왔던데 박홍근 둘이서 예. 특검법 뭐 한. 저랑 동갑의 같은 학번일 거예요. 제가 네. 알기로는. 그러면서 무슨 같은 세대끼리 586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럼 잘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럼 예를 들면 이정미가 하든지 혼자 나와서 자기도 막 공격을 하고 있어요. 본인은 재판받고 있으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잘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의당도 할 얘기 없는 거예요. 이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3당이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안을 만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너씨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진짜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 정치권이란다. 정치권이. 진짜 나 이런 거 보면 좀 화가 나서요. 나 정의당도 요즘에는 진짜 웬만하면 참아주려고 그러는데 네. 참아주기 어려울 정도의 예를 들면 이상한 정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네. 제가 볼 때 정의당한테 제가 이거 고언입니다. 저렇게 가면 나중에 제가 볼 때 지지율 완전히 무너져요. 좋은 정치 하셔야 됩니다. 정의의 편은 국민의 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당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진행하는 정치. 김종박사 왜 정의당이 저렇게 됐습니까? 지지 기반이 무너지니까 저러는 거예요. 다 탈당하고 막 그런다 그러대.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요. 노동자들 같은 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노조 세력들이 많이 이제 추락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대안 지지층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대안 지지층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선거제도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의지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성공한 진보 정당 없습니다. 지지 세력들이 확고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제3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누구지? 금태섭이라든가 김종인 이 사람과의 별도로 네네. 이쪽에 좀 진보 진영의 제3정당 문제도 다시 나올 수밖에 좀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30% 정도 이상의 이제 갤럽 기준입니다만 네. 무당층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네. 분노가 휘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노의 휘발점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선거 때마다 우리는 제3정당이 분명히 있었고요. 예. 아니 제3의 인물이 등장했고요. 예.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안철수라는 인물로 대변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건 예. 안철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 기존 정치에 분노하는 이런 대중들이 예. 누군가를 갖다 계속 호명해내는 거거든요. 네. 불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바람에 탁 올라타게 되면 예.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네. 이제 문제는 그런 정당이 뿌리가 얕으면 네. 오래 못 가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예. 제3정당 바람이 네. 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밤에 정상회담 하죠? 예, 뭐 제가 볼 때는 기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공감된 반응인 이미 것 다 같습니다. 쳤는데 뭘 어떻게 더 치겠습니까? 가기 전에 다 쳤는데 무슨 뭐 더 치면 제가 볼 때는 안 되죠. 더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더 고민이 대통령은 아니고요. 같이 간 사람 알겠습니다. 고민이. 자, 우리 김종 박사님 오늘 무삭제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